발표하면 자료 잘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코딩을 접하게 된 계기, 보안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보안계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일대기, 보안을 공부하면서 느낀 여러 생각, 앞으로 보안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학생 해커에 대한 이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보안계에서는 준0911 또는 준0911점 대부라는 닉네임을 활동 중이며 본명은 정건우입니다. 현재 저는 설레 인터넷고등학교 레이어 7의 부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국내 화이트 해킹팀인 팀 H4C의 팀원입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인 비즈니스 H4C 일원으로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간단한 활동 내역들입니다. CTF 본선 진출, 수상 이외에도 CTF 문제 출제, 워게임 문제 출제, 취약금 제보, 각종 보안 교육 프로그램 수료, 그리고 컨퍼런스 발표, 빠꿈반 멘토 등 다방면으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코딩이라는 분야를 접하고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컴퓨터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하면 안 되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워가며 게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8시간을 게임으로만 소비하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접하고 난 이후인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롤, 오버워치, 대화제 등 정말 많은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였지만 그중 제가 가장 많이 한 게임은 롤입니다. 롤을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롤만 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페인처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GTA 5M과 같은 스팀 게임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초등학교 때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게임만 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페인처럼 게임을 했었고 현실에서 만난 사람보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도로 정말 많이 온라인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5M이라는 게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만 학교에 등교해야 했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게임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중 5M이라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5M은 기존 GTA에서 인생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여 GTA 상에서 사람들이 실제 인생처럼 살아가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를 저는 하루에 적으면 14시간, 많으면 20시간 이상 동안 밤을 새워가며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5M은 일반인이 서버팩을 구입해서 빌드만 진행한다면 누구나 서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굉장히 많은 서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중 제가 많이 게임을 진행했던 서버는 매트릭스라는 이름을 가진 서버였습니다. 해당 서버에서 경찰, 관리자 등 다양한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직접 5M 서버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는 제가 서버에 참여하는 것보다 스스로 서버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 서버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디스코드상에서 서버팩을 구입하여 운영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버팩은 주로 루아라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해당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로 바로 VS 코드를 통해 해당 코드를 열어보면서 무작정 수정하고 배포하고 수정하고 배포하고를 반복했었습니다. 루아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를 진행하니 5M 서버에 제가 수정한 부분이 바로 게임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높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제가 수정하거나 추가한 코드라인으로 인해 인게임에서 바로 반영되고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개발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서버 운영에 흥미를 느끼고 코딩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끼다 보니 저희 앞으로의 미래 진로는 개발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학교 입학 후에는 가장 저의 발목을 잡았던 5M이라는 게임과 디스코드를 접고 무작정 시연화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연어로 공부하다 보니 코딩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어갔습니다. 시연어로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보니 검은 시험지창에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 그리고 별짓기, 간단한 스캔 프린트F 조건문으로만 구성된 화면을 보니 제가 아는 코딩이라는 괴리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5M에서는 제가 코드를 수정하여 적용하면 굉장히 높은 그래픽에 생각보다 퀄리티 있는 기능이 바로 생겨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었는데 막상 시연어를 공부하니 제가 생각한 화면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점차 코딩이라는 분야를 흥미를 잃어갔었습니다. 근데 코딩에 흥미를 잃어가는 도중에 우연히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HTML 태그를 작성하고 실행하니 작성한 HTML 태그가 웹페이지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알던 게임과는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언어보다는 웹페이지 개발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웹을 주로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론트엔드적인 내용만 공부하다 보니 백엔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어져 공부를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어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공부 말고는 다른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 개발과 같은 공부를 진행하는 데만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한 내용들은 무조건 블로그 정리를 진행하였고 공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검색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통해 웬만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 공모전을 모두 참여하였고 공부를 한 이후에는 작은 토익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 웹에 대한 기반 지식을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각종 공모에 참여하여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공모전 수상과 같은 이제 개발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웹 개발이라는 분야에 대한 진로 확실히 생겨난 도중에 우연히 후에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에마이라는 영화는 블랙해킹 영화로 주인공이 각종 하드웨어적인 조작, 소프트웨어적인 조작, 사용자 정보 탈취, 시스템 마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해킹을 진행한 영화인데요. 이러한 영화적인 요소를 통해 저는 해킹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검은 후드티에 검은 화면으로 명령어를 치면서 해킹을 진행하는 모습은 굉장히 독특해 보이면서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후에마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어나니머스라는 해킹 조직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해킹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해킹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다양한 해킹 공부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중 드림핵이라는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림핵은 티로에서 운영하던 해킹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공짜로 해킹을 차용자 치료적으로 알려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드림핵으로 처음 웹해킹이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림핵에서 처음 공부를 진행할 때는 웹해킹 로드맵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웹패킹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였는데 로드맵이 존재하니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드림맥에서는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워게임 팁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워게임을 풀어보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게임을 풀면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오는 특정 플래그를 볼 때 정말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워게임 요소에 흥미를 느껴서 드림맥 이외에도 웹캐과 같은 다양한 워게임 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워게임을 풀다 보니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CTF라는 대회를 알게 되었고 혼자서 가끔 유명한 리얼월드나 다이스 CTF, 히트콘과 같은 메이저 CTF 참여해 한 문제라도 풀어보면서 어떻게 CTF가 운영되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웹패킹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 점차 해킹이라는 분야로 더 흥미가 짙어졌고 다양한 워게임 문제를 풀면서 드림의 랭킹 중상위권에도 오르면서 이를 통해 진로 방향성을 보안이라는 위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안을 공부하는 플로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CTF 타임에서 일명한 CTF를 참가하였고 CTF를 참가하고 난 이후 풀었던 문제를 풀이하면서 드림의 강의를 듣고 더 많은 워게임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결한 워게임이나 CTF 문제를 개인 노션에 라이트업으로 작성하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CTF 타임에서 CTF 탐색한 동작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CTF 참여하다 보니 점차 CTF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상 본선 진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선 진출을 목적으로 두고 국내 유명한 CTF 찾아보는 도중 우연히 와콘 CTF가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드림의 디스코드에서 청소년부 와콘 관련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 공고글을 확인하게 되어 드림에서 만난 팀원분들과 함께 대회 예선 참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국내 유명 CTF는 처음 나가보았을 때라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었었는데 같이 참여한 팀원분들이 엄청 실력이 좋으셔서 운 좋게 본선 진출을 최초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본선 진출했을 때 처음 본선 진출을 해보는 거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매일 공부하고 밤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대회 및 추가 공부를 여러 진행하실 시기라 약간의 슬럼프와 번아웃이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약 1년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무리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 먹은 번아웃이라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였고 제 머리에는 공부를 원하는데 체력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여서 공부를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예,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다가 우연히 국내 화이트 해킹팀인 팀 HPC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팀 HPC를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팀 HPC 공식 팀 홈페이지를 보면서 각종 CTF, 컨퍼런스, 시험 제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 HPC 홈페이지를 보다가 우연히 팀 HPC 팀장님이 해커들의 해콜리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킹 컴퓨터 공부의 슬럼프, 상상력을 내는 꿀팁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영상을 녹화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번아웃을 이겨낸 최고의 방법으로 해킹 캠프라는 것을 추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바로 해킹 캠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해킹 캠프를 참여해보니 왜 해킹 캠프가 번아웃을 이겨내기에 최고의 방법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보안계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랜덤 조배정으로 다양한 분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안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고
하고 계신지를 듣게 되었고, 유명한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어떠한 마인드와 자세로 보안을 공부하고 계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해킹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해킹에 대해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습니다. 번외이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해킹 공부로 인한 번아웃을 느끼고 계시거나 해킹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싶으시다면 현재 이번에 학위 해킹 캠프를 모집 중이니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 해킹 캠프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게 된 이후에는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각종 대회 및 컨퍼런스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진행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본선 진출이 최대이고 수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실제 CTF에서는 점수 비율이 웹해킹보다는 시스템 해킹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웹해킹 지식만 존재하고 시스템 해킹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폰오버를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드림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웹해킹의 커리큘럼을 보았을 때 바로 이해가 되었는데 시스템 해킹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해킹을 공부하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추가 찾아보다가 빠꿍팟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빠꿍팟은 팀 엣지포시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각종 공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주고 보안계에서 수준 높은 멘토와 시스템 해킹 트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료 후 팀 엣지포시 공식 지원 시 가산점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로 빠꿍팟을 더 하고 싶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 사이트에서 제가 틀지 못하였던 자기주도적 학습을 알려주고 큐어해준다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꼭 들어야 한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판단되어 바로 지원하였습니다. 빠꿈버스 처음 수료하고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과제가 나오게 되면은 하루에 5시간 기본으로 공부하였고, 공부하다 질문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멘토님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빠꿈버스에서 배운 내용들은 모두 개인적인 노션과 블로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과제대로 공부를 실행하다 보니 시스템 해킹을 스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주 꾸준히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이제 결국 자기 시스템 해킹 트랙에서 우선 수료자가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빠꿈버스 수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꿈버스 수료할 때 운 좋게 팀 에시퍼시에서 공식 팀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때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팀 에치포시에 들어가서 활동할 만한 충분히 실력이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팀 에치포시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팀원분들께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하여 합격 불합격 통보를 듣는 방향이 나중에 도 후회되지 않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공식 팀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막상 지원을 하고 나서 보니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서류 두 명에서 합격하였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하니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면접 준비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니 최종적으로 팀 에이지포시 정식 팀원으로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합격하게 되었을 때 다른 팀원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팀 활동을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고정적인 팀에 소속되고 나니 얻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팀 에스포시 내부의 유명한 청소년 해커분들과 함께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고, 어느 대회 나가든 무조건 팀 에스포시 팀원분이 한 분씩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계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팀 에스포시에 들어간 이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정말 핵심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옆에는 얻어낸 성과들은 모두 팀 에스포시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들입니다. 팀 에스포시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면 얻어낼 수 없었던 성과들이기 때문에 전 아직도 팀 에스포시에 지원하여 들어간 것이 보안을 공부한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안계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학교 공부에는 굉장히 소홀해졌습니다. 매일 대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학교를 가지 않았고,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대회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계속 빠지다 보니 성적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성적표는 이제 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던 성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당장 보안을 접고 내신 공부를 해서 원하는 한국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보안을 전부 빵따고도 안 되고 지금부터 내신을 공부한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처럼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부에 뛰어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진학하는 방법보다는 고학에서 유명한 특성화고인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린인터넷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레이어세븐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면서 계속해서 보안계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안을 공부해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여러 생각과 고민들입니다. 학생 히커라면은 모두 한 번쯤은 했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안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고민은 무엇이고 주변 조언을 통해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고민은 부모님께 보안적으로 공부를 전향한다는 설득과 부모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 내신보다는 코딩 공부를 적극적으로 선호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모든 내신을 포기하였고 공부를 아예 놓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생활기록부에는 제가 아예 내용이 적힌 게 없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아예 내신을 놓고 코딩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오히려 보안 쪽을 공부를 그만하고 이제 다시 내신 공부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유명한 대회 수상을 해오고 각종 컨퍼런스 참여하고 이쪽이 확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보고 점차 저를 믿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공부를 정말 열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도 점차 반대해서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진로 방향성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입니다. 저와 다른 이제 동갑내기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내신을 하고 대학을 가는 어느 정도 약간 구체화된 루트가 존재하지만 이 보안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제 진로 방향을 설계할 때는 체계화된 루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진로 방향성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고민들은 실제로 제가 진로 방향성을 정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경쟁률을 이기고 과연 내가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던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보안으로 공부를 선택한 이상 현재 더 이상 선택한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자는 확고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고 끝없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상대적 박탈감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저보다 실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만 저는 아래 생각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 이제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수록 이제 주로 계단을 떠올리는데요. 사람들은 계단을 오를 때 다음에 올라갈 계단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올라갔던 계단들은 이제 웬만해서 다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위치가 계단의 중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저는 항상 다음에 올라갈 계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막막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저보다 아래 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를 비롯해서 위의 계단을 보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성격을 정리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빠르게 완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택의 연속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보안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앞으로의 진로 방향성을 바꾸기 때문에 정말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선택한 길에는 항상 무조건 크고 작은 리스크가 따라오고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저는 항상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이룰 수 있는 리스크를 계산하고 판단하며 이제 제가 가장 최소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선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확신을 가지며 더 이상 절대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을 하고 다시 무너게 된다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임포스터 신드롬인데요. 임포스터 신드롬은 사실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고민입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이란 자신의 이룬 성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성과에 대해 주변을 속이고 있다고 느끼는 불안 심리를 뜻합니다. 저는 종종 보안계에서 활동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과연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실력인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얻은 실력이 너무 부풀어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고민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포스터 신드롬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서 현재까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정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정의해 보면은 임포스터 신드롬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면에 쌓이는 실력이라고 생각된다면 최대한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방법뿐이라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으로 보안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보안계에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안 시작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이제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조언입니다.
내용을 굉장히 함축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보완이 정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 때 무작정 보완으로 공부를 전향하는 것은 정말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보완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보완으로 공부를 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확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로는 정말 객관적으로 현재 자신이 실력을 판단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안계에서 이루고 있는 확실한 목표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보안계에서 선택하였을 때 잃게 되는 수많은 리스크와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계를 선택하게 되면은 목표를 확실하게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공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보완적으로 공부를 전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하기에는 모순적인 말이지만은 수학, 영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보안을 공부해 오면서 수학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최근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 성적이 바닥을 찍었지만은 고등학교를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최대한 수학의 중요성을 빠르게 느껴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성적보다는 보안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파악할 때 필요한 사고력을 늘리기 위해 정말 필요합니다.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정말 명확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수학을 공부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는 이제 모든 문서나 강의들의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말 계속 필요합니다. 영어를 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많은 제약사항과 공부하는 데 한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1순위는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는 학교 모의고사나 이런 것보다는 회화 위주로 공부하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수학은 성적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무작정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고력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이 공식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공식으로 인해 사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등과 같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되면은 보안을 공부하기가 마음먹었다면은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보안을 공부할 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회를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컨퍼런스나 대회에서 실력을 끌어 나누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보안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보안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정말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많은 기회가 오고 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대화할 때 이제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이라면 인터넷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분들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이제 상호 존중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역시 제가 굉장히 하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은 대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진로 및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대학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보안은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 및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학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제약장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대학 또는 특기를 전형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내신 공부를 병행하면서 보안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저는 현재 해외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특성화고 진학이 있으며 이제 최소 5등급 이상 내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자신, 자신이 완전한 내신 포기한다는 것은 약간 좀 비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때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안계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실력이 쌓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정말 가끔씩은 진로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와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이제 선택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자신이 직접 하라고 조언드리고 싶고, 선택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리스크나 얻을 수 있는 이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계산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 해커에 대한 이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학생 해커를 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학생 해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예, 다음 일점들은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공부를 진행해 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혜택들입니다. 당연하지만은 먼저 수준 높은 해킹 실력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수많은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뭐 회사에서 막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뭐 어디에서 같이 프로젝트 해보자라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안 공부를 하고 성과를 얻다 보니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비해서는 이제 낮은 공부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공부를 안 해도 사실 이쪽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엄청 막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됩니다.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만 항상 자기 객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에 대한 약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을 정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모든 이 혜택들이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만 해서 얻는 혜택들이 아닙니다.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보안계에서 활동하다가 판단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인 것 같습니다.